15 관리소 정문에 도착하니까 어스크러 10월 1일이니까 달도 없고 어스크러 하지만 그 정문에 쌍보초가 있더라고. 쌍보초. 그렇게 하고 직경이 50cm인 투항등이란 게 있어요. 투항등. 200m의 거미도 기어가는 거 보이는 투항등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정문에 초소가 없었어요. 건물이. 그 후에는 지었다고 그래. 나는 그때 70년도 10월 1일이니까 몰라요. 투항등이 있고 보초만 쌍보초 있는 데로 들어갔는데, 그 전에 저 옆에 어스크러한 데가 무슨 피적피적한 독감방 같은 거 기다만 거 창문이 요만한 것도 보이고, 뭐 성산이 밝아서 하고 어떤 여자가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보이지도 않고 물어봤어요. 저건 뭐예요? 그러니까 17호 정신자 관리소라 그러더라고. 17호 정신자 관리소. 그래서 후에 안대 의하면 정신병자인데, 만약 북한의 정신병자는 또 49호 병동이라고 다른 데 있어요. 지방에 많아요. 거기로 간데, 이거는 정신병자인데 당의 유일사상 책에 걸린 뭐 김일성을 욕했거나 뭐 희희하마면 수령을 불렀거나 하여간 이런 정신병자가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 그런 사람들만 구루댕이대라 그래요. 17호 전신작 수용소. 근데 후에 강철환이 말에 의하니까 가는 79년도인지 들어가가지고 89년도 아니 87년도에 들어가서 97년도에 나왔다는 것 같아.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정신자 수용소가 15호 여독관리소 정문으로 다 합쳤대요. 그래서 환자복을 입혀서 있어서 내가 여독 스토리에 환자가 그 정신병자가 춤추는 걸 한 거야. 안무를 그렇게 한 거거든.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 오제이가 안무가가 안무했지. 바탕은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정신자 수용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여독 수용소의 정문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소래기가 나오더라고. 그 인계한 그 보위부가 빨리 내리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7순이 넘는 오빠가 아기가 조롱조롱한 게 4명이잖아. 그 1살, 2살짜리, 4살, 7살, 9살. 맏딸, 아이들 서희 조롱조롱한 노예 닦거지. 남편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 아버지 7식구가 내려서 그 어디로 다마실로 들어가라 그래. 그 다마실이에요. 다마실이 이제 들어가면 의자만 하나 있어. 초가집인데 그 관리사무소, 관리실, 관리위원회, 농촌관리위원회 큰 기와집 사무실이 보이더라고. 근데 그 앞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로 다마실로 들어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앉았어요. 7식구가 앉았는데 정말 그때는 어안이 벙벙하고 눈물도 안 나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렇게 한데 아버지는 그 트럭이 너무 털러덩 하는 속에 헤르니아가 이 벨이 다 밖으로 나올 지경이에요. 지금 그런 정도고. 그런 데는 이제 아파서 형편없고, 그런데 거기 앉아있으니까 소장이 왔어. 박창서예요. 그 당시 소장. 대령. 소장 편제예요. 대령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네들은 무의식간에 당의 유일사상 체계에 걸린 발언을 해서 왔다. 일 잘하면 나가고 일 못하면 영원히 여기 살아야 된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로 이곳에 와서 살게 함도 최고의 관대하다 이거지. 그렇게 하고 삼작업반으로 식사 후에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나가더라고. 그 다음엔 또 안내자가 와 식당으로 가자 그러더라고. 새카만데 벌을 쳐도 모르겠어. 10월 1일 나니까. 그렇게 갔는데 지금 4살짜리, 그때 4살짜리가 엄마 집 앞에 옥류관이 있었으니까 엄마 옥류관 가나 이러더라고. 근데 눈시울이 시큰하더라고. 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엔 삼작업반으로 소금국 멀건 거, 나이론국이야 진짜. 소금국이 멀건데 아무것도 없어. 건더기는 하나도 없고 통옥수수 삶은 거를 요만큼 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아이들이 하나도 못 먹었어. 정말 하나도 못 먹고 이제 삼작업반으로 지금 7식구가 걸어가.
거서 내려 디디면 빠지고 올려 디디면 또 들어가고 들어간 데 디디면 내려가고 이런 데를 데리고 못 가는데 걸어서 지금 엄마하고 아버지가 7살짜리 9살짜리 손잡고 나는 할머니가 우리 그 지금 죽은 아이를 업었을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삼작업반에 가서 민주선전실로 들어갔어. 민주선전실에도 4짜리 노전을 이렇게 깔고 거기 들어가서 7식구가 지금 앉았어. 앉았는데 그 정말 뭐 멀고 나이론 국 먹고 앉아가지고 잠은 아이들은 다 자더라고 4명이. 근데 엄마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잠은 들 수 없는 거야. 한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새벽이 부망에 밝으니까 작업반장하고 분조장이 왔어. 분조장이 와가지고 집으로 갑시다 그러더라. 그래서 집으로 갔는데 3평이야. 요만해. 요 침대 없이 요만한 거이. 요만한 방 안에 4짜리고 부엌은 밖에 있는데 강내 지프로 이렇게 다 엮어놨더라고. 그렇게 하고 진흙부뚜막에 검은 무쇠가마를 하나 걸어놨더라고.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 들어가 앉으니까 정말 내 인생에 그런 방바닥도 처음 봤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뚜막도 처음 봤어. 그렇게 하고선 강내에 옥수수 타러 오라 그러더라고. 10월달이니까 분배 받을 때니까. 그 옥수수를 가서 타와서 거기서 정말 그 옥수수 옥수수 그 이튿날부터 낫을 가져오면서 일하러 나오라 그래. 일할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거든. 엄마 아버지가 우리 영자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는구나. 내가 막 그 장갑을 이렇게 끼고 들어왔다가 하면 아버지가 엉치에다 이렇게 말려주면서 그런데 한 달이 되니까 그 노전이 다 부스러졌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분조장 보고 이거 다 노전 이거 부스러져서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간증할 때 그 사람들이 좋을까봐 얘기하는 말이 하나 있어. 한국에 입고 가니까 황토 매트 황토 옷, 네이, 황토, 찜질방, 황토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덕수용소가 참 선물 좋은 거 제공했네요. 네,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그 분조장 보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쓸어내니까 먼지가 펄펄 나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아주머니, 그 앞산에 빨간 진흙 있잖아요. 그거 포다가 강내 불 망질해서 쏘개주고 계속 바르라요, 진흙하고. 섞어서, 그러더라.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앞산에 가서 빨간 진흙이 있어. 빨간 진흙. 정말 진흙도 이쁘더라고. 그걸 이렇게 퍼다가 그걸 다 강내 풀을 망질 살 때는 또 정지시키고 붓고 돌리면 볼 줄도 모르니까 처음 난생 망질도 처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강내를 갈아서 군부를 떼면서 그렇게 하고 맨 첫날 온날 산에 나무 하러 이제 바오레기를 가지고 갔는데 이런 갓밭 바오레기를 가져간대. 온나무만 허연 거, 그 하얀 거, 허연 거만 가득 널려 있더라. 그거만 지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아주머니 그거 불 때면 옷이 올라서 옷이 전체 걸어서 죽어요. 그거 내깔리라요. 그러더라. 그래서 다 내깔리니까 뗄 게 없잖아. 분조장이 나무 한 단을 갖다 주더라고. 그런 일도 있어. 그래서 그 황토매트에 입은 채 8년을 9년을 살아서 건강한 거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거기에서 9년 사신 거예요? 그럼. 그래서 9년을 살았어. 여덕 구읍리에서 5년. 그 다음에 영평리, 평전리, 월남자, 장로, 목사 가족들만 씨를 말리우는 거 75년도 주민등록 제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만든 곳이야. 거기는 자급자족이고 장가도 안 보내고 그저 거기서 씨를 말리우는 데야. 거기에 끌려갈 때 하늘 땅이 맞붙는 줄 알았어. 거기에 75년도 나 나오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내가 그 여덕수용소에 단마디로 그저 쥐새끼 날아다니는 건 다 잡아먹고 까마귀도 막 이게 고무총으로 쏴서 잡아먹어. 그렇게 하고 나비면 나비 잼제리면 잼제리 뭐 다 잡아먹어. 그렇게 하고 돋아나는 풀 다 뜯어먹고 기어다니는 거 다 잡아먹는 게 수용소다. 난 이렇게 평가하고 말아. 쥐새끼도 강철아니 같은 젊은 애들이 너무 변속간이고 뭐이고 다 잡아먹어서 어른들 아이들 영양실조 걸린 거 그 배 안에 새끼 쥐 안에 배
엄지주에 한 새끼 털 안 난 거 여러 개 3마리씩 있거든. 그거를 이제 구워서 이렇게 돌졸구에 갈아서 먹이면 식독, 배만 볼록한 게 가라앉는다고 그거 잡아 먹일래도 엄지주도 바른 것이 여독이야. 그런데 그 여독 수용소에는 밝을 때부터 어두울 때까지가 노동시간이야. 뭐 9시부터 몇 시 이런 고급 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3시 반에 일어나. 모든 사람이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에 농터에 논두렁이가 앉아야 돼. 앉아야 되고 공업대 되는 공업대대로 출근 도장 찍어야 되고 3일 동안 지각하면 하루치 자르고 배급을 원식국고 자르거든. 그러니까 지각하면 안 돼. 그 공업대대가 있어. 생필직장 건설중대는 공업대대야. 그건 배급을 줘. 옥수수 가루 옥수수를 그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농장원들은 이 1작업반서부터 10작업반이 있어. 구음리 대숙리, 입성리, 10작업반까지 있고 거기는 작업반끼리 왔다 갔다 못하고 곁집도 놀러 가는 법이 없어. 그렇게 하고 어두울 때까지 하고는 이제 사상투쟁회를 해. 밤에는. 그러면 사상투쟁회 할 때 끄떡끄떡 젊은 다 운동장 10바퀴 돌고 돌아라. 야 이 개새끼들아 운동장 10바퀴 돌고 돌아라 어긴단 말이야. 그러면 또 나가서 돌아. 돌고 돌아도 계속 졸지 뭐. 끄떡끄떡 젊은 야 이 개새끼들아 나가서 눈으로 얼굴 다 씻고 들어라 그단 말이야. 그러면 또 나가 씻고 들어오지. 그렇게 하고 이제 사상투쟁회 할 때 인민재판이나 같이 그 동지재판처럼 그렇게 해서 족쇄를 채워간 건 돌아온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들어와가지고 뭐 때문에 들어왔나 앉아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난 몰라. 난 몰라. 내가 영화 보다가 김일성의 목에 혹이 났다고 말했는지 이런 사람이고 김일성이 초상화를 내가 깼는지 찢어졌는지 동상을 내가 속고상을 깼는지 몰라. 난 무슨 소리를 해서 왔는지도 몰라. 그래 그렇게 그게 북한의 현주소야. 정치범은 죄명을 모르고 재판 없이 가. 왜 그러냐면 왜 제명을 발설 안 하는가? 제명을 말하게 되면 선전죄가 되잖아. 사람들 많은 데서 내가 뭐 때문에 갔다 그러면 너 이런 거 알고 있구나 하는 거 선전죄가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명을 모르는 거고 재판 없이 가. 재판장에 가면 제명을 선포해야 되잖아. 몇 년 엄포로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재판 없이 가는 게 수용소예요. 다려가는 방법은 지방마다 각양각색이에요. 이혼해서 죄진 사람만 데려가는 거, 온 가족을 데려가는 거, 부인하고 이혼시켜서 남편만 데려가는 거, 독신자만 데려가는 거, 여러 형형색색이에요. 그래서 구음리에 1작업반에 독신자 합숙이 하나 있고 입성리에 독신자 합숙이 하나 있고 이래요. 이렇게 돼 있고 구성이 그래. 그렇게 하고 관리위원회 농촌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있고 공업대대 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공업대대 하는 사람은 그래도 인테리가 공업대대장하고 김왈균이라고 장령 있어. 푸른제 아카데미아 유학한 사람도 여독에 들어왔어요. 아들이 남한 방송을 들어서 들어오고 어쨌든 남한과 관련된 범죄자거나 북한의 김일성이 권위와 위신을 훼손했거나 이런 사람만 들어가는 게 여독이에요. 이 무슨 상점에 무슨 물건이 없나 상업정책을 비난했다고 쓴다 이거야. 그러면 5명이 지금 모였어 식당에. 그래가지고 요즘엔 이거 상점에 가면 물건 살 게 하나도 없어. 다 진열품밖에 없어. 그렇게 하면 그 한 사람이 당에다 갖다 통복과에다 보고를 해요. 통복과에 의해서 조선노동당이 유지되는 겁니다. 통복과가 아주 중요해요. 당에 다 있거든 통복과가. 통복과에는 아무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남한하고 뭐 전화를 했습니다. 남한 비디오를 봤습니다. 남한 영화를 봤습니다. 이렇게 통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통복과가 보위부에 지시해가지고 연행해 가게 되거든. 이것이 북한의 정치 유지의 핵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위부는 보위부 정치안전부 특별히 보위부 반탐국이 이거 취급하는 거예요. 정치범은. 반탐국장이 있거든. 그렇게 취급하는 거고 일반 보위부 요원들도 뭐 312호가 어디가 붙었는지 그런 거 모르고 중앙당 조직부에서 모든 시행되는 일은 중앙당 간부들도 모르고 여느 행정 문화부 뭐 이런 부서는 모르고 경제부 같은데 이런 게 북한이라는 걸 좀 알면 좋겠어. 여기 개도 소도 똘똘이도 박돌이도 다 북한
북한 당중앙을 다 한다고 이설주 봤다 뭐 누구 김여정이 그거 본 사람 여기 온 사람 없어요. 죽어도 살아도 없다고요. 어? 대한민국 언론이 이거 종편에 나오기 때문에 보고 무슨 정말 미국의 펜타곤의 그런 CIC나 보겠는지 없거든요. 이런 걸 다 봤다고 행설수설하니까 북한이 그 쓰레기가 다 갔다는 말이 왜 나와? 정말 나 속상해. 이런 거는 뭐 안 써도 되지만.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이거야. 북한이 그야말로 극비의 정치범을 처리한다는 거. 그 누구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일단 북한이 유사시에 정치범 수용소에는 방공호가 다 있어요. 굴간이 다 있어요. 사이렌을 불게 되면 다 거기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 들어가면 앞에 매몰에 치면 다 척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이 모르게 만드는 게 북한이에요. 예를 들면 나치스도 그랬지만 그러나 나치스보다 더 극악무도한 게 그걸 다 본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러시아 굴락, 독일 굴락, 북한 굴락이 더 요란하다 이거지 내 말은.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런다. 아니 그렇게 살기 힘들고 쥐도 잡아먹고 뭐 눈에 띄는 건 다 잡아먹으면서 산다고 먹는 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 같으면은 일주일도 한 달도 못 견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9년씩이나 오랜 시간 어떻게 글쎄요, 그렇게 먹고는 살지 때리거나 이러진 않거든. 저희끼리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왜 저희끼리 때리나 계획을 못 수행했단 말이야. 나는 처음에 가서 이 남은 저 끝까지 강내를 다 베고 나가는데 난 이 밭고랑에서 무썰듯 이게 막 무슨 고기 썰듯 찍찍하다 나니까 언제 저기까지 다 베겠어. 그러면 내가 베기 싫다 이거야. 그러면 야간 작업까지 해야 되거든. 그거 다 하려면. 그러니까 서로 때려 죄인들끼리. 때리고 부시고 해. 그런 게 있지만은 거기 처음에 총칼 앞에서 일했어요. 처음에는. 여독수용소 생겨서 70년도 말까지 70년도 말까지 몇 달이 총칼 앞에서 일했어요. 왜냐하면 9국, 9국이 사회안전부 9국이 경비국이거든. 인민보안성 경비국이 붙여서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야 그렇게 오래 살면은 거기도 먹을 거 없어 다 죽는다고 말이 틀리지 않느냐 이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그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았을 땐 살 요령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나물이란 나물은 아예 다 훑어. 마타리가 제일 많아 거기 여독에는. 그거 다 뜯어서 데쳐서 먹고 쥐잡아 먹고 뱀을 이제 이렇게 대가리 뜨고 꼬랑지 뜨고 쭉 벗겨서 먹으면 그 이제 온 전신에 기생충이 돋아서 죽는 것도 봤어요. 기생충 혹이 이렇게 볼록볼록 돋더만 그 뱀고기 먹은 거, 날치 먹은 거, 기생충이. 그렇게 하고 하여간이 거기 바다에 이제 이면수가 영웅강, 여독수용소 안에 영웅강이 흘러요. 그렇게 하고 그게 어랑령 옆으로 흐르거든. 옛날에 왕이 넘었다는 데가 있잖아. 어랑령. 거기를 건너서 오는 데가 영흥강 줄기에 거기를 따라서 간데 영흥강에 이면수가 죽어서 떼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도룡령 있잖아. 이제 산에 가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산에서 흐르는데 도룡령 이렇게 개구리 알 쓸어놓은 것도 다 먹어. 그 다음에 도룡령 알 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사발로 퍼먹고 하여간 장인 건 다 먹어. 그렇게 하고 그 영흥강에서 그저 대충 씻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얼마나 이 새끼가 많은지 몰라. 20호가. 그래가지고 저녁에 집에 가면 화롯불 피우잖아. 화롯불 피우는 데가 이렇게 옷을 뒤집어서 툭툭툭툭 떨면 그저 딱딱딱딱딱딱딱 찍어. 온도가 그 있는 사람도 이가 많더라. 근데 난 이가 없어. 35도 체온이 낮으니까. 그 없이 있었는데 우리 애들이랑 그저 머리에 석회도 쓸고 그래요. 거기는 위생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또 가슴 아픈 부분이 이제 자녀분을 거기에서 이제 잃었던 그건데. 그건 이제 영흥강을 따라서 돌다리를 건너서 이제 학교를 가. 거기 중학교까지는 졸업시켜요. 중학교까지. 그 선생은 다 보이지도 않는 자녀들이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선생이 와요.
안전부 출신 선생들이 오거든, 보위부 출신. 그래서 이제 가네들이 학교 학생들이 그저 토끼풀 뜯고 화목은 자기네가 해떼고 고사리 송 같은 걸로 다 산에 가서 해오고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고 토끼뿔은 뜯어서 이제 다 바쳐야 되거든, 토끼 가죽을. 그래서 그 보이지도 온돌 외화벌이에 기여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건설중대는 이제 우리가 그 선생들 건물이랑 다 지었어. 저 건설중대 한 몇 개월,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10월 초순 10월 70년 말까지 농사 짓고, 그 다음에 거의 이듬해 중반까지 농사 짓고 혼자 노동하니까 농사하니까 그 7식구 먹일 걸 못 벌어.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지.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공업대대에 보내더라고. 건조로에서 불도 떼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건설중대 갔어요. 그래서 건설중대에서 4년 일하다가 5년 거기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용평리 평전리에 75년도 주민등록 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지주분홍, 장로 목사, 월남자, 치안대 가족들만 씨를 말리우는 곳입니다. 그 절반 산을 하나 가로질러 가지고 이 작은 구읍리, 대숙리, 입성리, 용평리, 평전리, 여기도 10개 작업반, 여기도 10개 작업반 이렇게 있어요. 강철환이 말하면 3작업반하고 4작업반 사이에 10작업반을 만들어가지고 귀국동포 작업반을 만들었다 그러더라. 내가 가 있을 동안은 귀국동포가 10세대 있었어요. 10세대.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정말 정성이 안과박사도 여덕에 들어왔다 나갔고, 신불출이도 여덕에 73년도에 들어왔다 75년도에 죽었고, 내가 구은리로 갈 때 죽었고요. 저 용평리 평전리 갈 때 죽었고요. 그 다음에 강홍식 선생, 내 고향의 연출가 최민수의 외할아버지, 여덕수용소의 그 아들이 강효선이에요. 북한의 북극성의 참모장 역을 해요. 영화배우예요. 어랑천에도 주인공을 했고, 그 부인이 저하고 예술대학 무용학부 1기생이에요. 이혜순이라고. 그래서 거기 들어간 걸 먼저 생기자마자 들어갔으니까 10월 달에 나는 들어갔고, 거기 생기자마자도 69년도 초에 들어갔더라고, 말경에. 그래가지고 소달구지를 몰고 다니는데 페라그라가라는 아프리카 토종병에 걸려서 1년 만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강효선이는 5년 만에 나왔거든. 나왔는데 강효선이네 식구는 강효선이 부인 이혜순이, 강효선이, 석담이, 옥담이, 소담이 이렇게 5식구가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어머니 딴 여자 얻었고, 여기 전옥이 희비극의 여왕하고 남한의 배우하고 살았잖아. 전옥이라는. 거기에서 난 아들 딸들이 효선, 효재, 강효실이, 최무룡이 부인 이렇게 서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여덕에 들어와 강홍식 선생이 죽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에서 내 고향의 연출가 강홍식 선생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김일성이가. 그래가지고 75년도에 부랴부랴 나갔어요. 73년도에 나갔어. 강효선. 아니야, 75년도에 나갔어. 주희숙이 내가 73년도에 나가고. 그렇게 돼가지고 강효선이는 죽고, 그 가족만, 강홍식 선생은 죽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죽고, 얼굴이 새카매서 인디안처럼 돼서 소달구지 몰고 다니면, 야 영자야, 내가 언제 영화 배우 해볼 날이 있을까 이러면서 선생님 있겠죠.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꼭 살아나가야 돼요. 내가 막 이러고 지나가고, 내가 공업대들 댕기니까 일작업반에 길 옆에 집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일터로 나가는 거 소마차 몰고 나갈 때 몇 번 봤어요. 그렇게 하고는 못 봐요. 서로 말할 새도 없고 볼 새도 없고. 그게 지옥이야. 말하자면 여덕수용소. 노동 강도가 세고 밤에까지 깜깜할 때까지 하고, 밤중에 이제 막 소리가 내리잖아. 그러면 총을 장장장장 쳐요. 그러면 전체 이부자리 다 들고 나가야 돼. 그 모판에다 덮어야 돼. 영양단지에다. 주체농법 관철이니까.
그러니까 굴포도 다 만들고 물을 저장해야 돼서 가물물 물포다 줘야 되니까 이런 것이 고통스럽지 농사 농자도 모르는 게 주체농복 관철하려면 그 얼마나 힘든가 이거야. 다 펜대 만들고 배급 타먹고 고급스럽게 70년도 북한이 73년도까지 국민소득이 높았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 벤츠 타고 댕기고 괜찮은 당의 배려 속에 멋지게 살던 사람들이 다 거기 왔거든. 그러니까 그야말로 생지옥이라 이거지. 그게 고통스러운 거지. 그 기약할 수 없는 날짜. 그 다음에 아침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출근하고 죽기 내기로 해야 되고 벌 먹은 나무 자르다가 나무가 잘못 넘어지면 사지가 꺾어지고 치워서 죽고 독풀, 독면아리, 독버섯 먹고 배가 고프니까 먹고 즉사하고 그 다음에 페라그라 걸려 죽고 페라그라 걸리면 먹은 게 다 이제 통 옥수수 먹은 게 홍문이 열려서 쫙 나가. 그래서 먹은 즉시 쫙쫙 나가요. 그래서 죽은 시체로 길을 메워도 과언이 아닌 게 여독수용소의 참상이라고 전 생각해. 이 보통 사람들도 힘들겠지만 특히나 상류층에 있었고 잘 살던 또 인텔리들이 갔을 때는 그 배가 있지 이렇게 나왔던 배가 보름이면 싹 가라앉아. 그렇게 하고 앵두잎하고로 담배 피우고 앵두잎하고를 싸서 그 다음에 묵은 시래기 무시래기 가지고 밭에 시래기고 뭐이고 하나도 없어. 찌끄레기가 없어. 다 걷어가서 먹어. 빗자루로 쓴 것처럼 걷어 훑어먹어. 그 인텔리들이 갔을 때는 이 정신적으로 그게 그게 고통이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요 먹는 거 생각하는 사람 거기와 다 영양실조 걸려 다 죽어요. 페라그라 걸려서. 근데 나는 먹을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살았어. 9년을. 반드시 살아서 나가야 된다. 이곳을 떠나야 된다.